교과서는 평균적으로 한두 개 과 정도의 분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2개에서 3개 강 정도의 분량의 지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문 개수가 한 26개에서 39개 정도 됩니다. 한 강에 13개거든요. 그래서 2개 강 정도가 들어가면은 26개, 3개 강 정도가 들어가면은 39개 정도의 지문을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플러스 워드마스터 단어책이 붙어요. 워드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480개에서 520개의 단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시험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는 교과서 한두 개 정도의 과, 그 다음에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20개 중후반에서 많게는 40개 정도까지의 본문을 공부하고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워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대략 480개에서 한 520개 정도의 단어를 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간과 문항수를 보시면 시험 시간은 50분이고 문항수는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을 쭉 살펴봤을 때 32문항에서 많으면 37문항까지 나왔습니다. 서술형 포함해서요. 그 말인즉슨 우리 아이가 50분 동안 요 정도 문제 개수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한 문제에 채 2분이 할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도 한번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학습 지문 개수는 평균적으로 28개에서 42개고요. 시험 시간과 문항수는 50분 동안 최소 32문제 정도 이상을 풀어내야 됩니다. 한 문제당 2분 이하가 할당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큰 그림을 한번 보셨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가 실제로 시험지에서 보게 되는 지문들의 특징입니다. 자, 실제로 시험지에서 보게 되는 지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윗부분이 원문이고요. 즉 아이들이 공부한 지문이라고 보실 수 있고, 밑에는 실제로 아이들이 시험지에서 만나게 된 내용입니다. I thought about 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I was frustrated and even 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시험지에서는 제시가 됐고, 아이들이 공부한 표현은 doesn't make sense 였는데 아이들이 시험지에서 본 표현은 is unreasonable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 또는 표현이 시험지에 그대로 출제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반드시 지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들에 대한 동의어까지 꼭 학습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단어에 대한 동의어 암기까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 The roots of the dish are probably a result of the mixing of cultures라는 표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음식의 뿌리들은 아마도 결과일 것이다. 문화들이 섞인 것의 결과일 것이다 라는 부분의 내용인데 이게 아이들이 학습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시험지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The dish may have involved 또는 evolved from multiple culinary traditions through cultural mixing 으로 바뀌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음식은 아마도 포함할지도 모른다 혹은 발전했을지도 모른다. 다양한 요리의 전통으로부터 뭐를 통해서? 문화적 혼합을 통해서. 자, 윗내용과 아랫내용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표현과 문장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변형이 돼서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열심히 잘 외웠다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와서 실제 시험지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evolve라는 단어의 뜻을 모른다든지 혹은 쿨리너리라는 단어의 뜻을 모른다면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뭐지? 뭘 골라야 되지? 하면서 열심히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암기도 좋지만 반드시 본문 속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표현들의 동의 표현 또한 반드시 숙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지에서 출제될 때는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교과서인데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the Elvis, 그 다음에 저기 even though 교과서에서 아이들이 학습한 부분에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and has achieved iconic statement or status in American food culture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럼 아이들은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statement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지 status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를 골라야 됩니다. 자, 근데 statement나 status 뜻을 모른다? 고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들의 어휘 실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본 어휘들은 시험 대비를 하는 순간에는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대비만 하더라도 앞에서 보셨지만 본문에 해당되는 지문 속의 어휘, 그 어휘들의 동의어, 그리고 워드마스터까지 해도 다 못 외워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험 대비 기간에 일반적으로 고교 필수 어휘까지 추가적으로 암기한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에 부교재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학습한 지문 속에서는 the only acceptable result에서 끝이 났는데 실제 시험지에서는 요 추가적으로 더해진 부분 속에서 아이들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마찬가지고요. The less you say, the more you hear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속에 빈칸을 뚫었는데 이 표현을 그대로 갖다 준 게 아니라 restraint in speech enhances attentiveness to others' words로 바꿔주었어요. 윗내용, 더 적게 말하면 말할수록 너는 더 많이 듣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밑에 아이들이 시험지 속에서 만나게 된 정답 보기예요. 제한인데 스피치, 말에서의 제한은 enhance, 향상시켜준다. 집중력을 다른 사람들의 말, 같은 말이죠, 그렇죠? 말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말을 줄인다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라는 것은 더 많이 듣는다는 뜻입니다. 즉, 아이들이 학습한 부분 속에서 주요 표현들을 패러프레이징, 재진술된 표현들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 엮여있는 동의어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attentiveness 뜻 모르고 restraint 뜻 모르면은 아이들이 보기를 해석 못해서 정답이나 오답을 골라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의어에 대한 암기는 반드시 필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지문, 아이들이 실제로 시험지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지문의 특징은 뭐냐면 변형되지 않는 지문도 있지만 변형되는 지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살펴보시면 우리 아이가 최소한 26개에서 한 42개 정도의 지문을 공부하고 워드마스터 단어 암기하고 50분 안에 30문제가 넘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풀어야 하는 지문들의 특징이 변형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변형되는 경우도 있고 학습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경기고 영어 시험의 특징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문의 특징을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문제 유형의 특징입니다. 문제 유형을 객관식, 서술형, 워드마스터로 나눠서 살펴보면 객관식의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과 시그니처 유형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주제 요약형, 그리고 빈칸형, 그리고 워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영영풀이, 적절한 어휘, 지문 활용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지문을 한번 카테고리화 해봤는데 이번에는 문제 유형을 한번 카테고리화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수능형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만나게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제목, 그 다음에 빈칸, 전체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 밑줄 치는 것에 대한 의미,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고 이러한 문제 유형들은 보통은 변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이들이 이러한 기본 문제 유형에서도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에서도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기본 문제 유형에서 점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은 시그니처 유형입니다. 경기고에서만 좋아하는 자주 나오는 시그니처 유형 객관식 문제 유형인데 살펴보시면 일치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그 다음에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들로만 짝지어지는 것은 즉 올바른 보기들 혹은 옳지 않은 보기들끼리 모여져 있는 번호를 골라라 라고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아이들이 살펴봐야 되는 보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이 중에서 일치하는 것만 모여있는 보기를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 모여있는 보기를 골라야 되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굉장히 길죠? A, B, C, D, E, F 6개의 보기 중에 앞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만 모여져 있는 번호를 골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유형들은 제대로 된 지문 내용에 대한 학습 그리고 특히 문제 접근적 스킬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 앞에서 보셨던 부족한 시간 속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러한 문제 유형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스킬과 능력을 길러내야 그래야지만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끝까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식 문제 유형들이 있었고 그래서 객관식 문제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수능 모의고사 유형 그리고 기본형입니다.
모두 고르기 유형, 이렇게 총 두 가지 유형을 한번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서술형 유형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요약문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때문에 보기를 주고요. 조건에 맞게 요약문을 써라 라는 문제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라는 문제들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라 하는 것들 중에서는 문법적 요소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rarely로 시작하는 도치 구문을 사용해라. 이러한 식으로 문법적 요소를 추가해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 요약문 작성법이나 혹은 빈칸 작성을 가장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워드마스터 유형인데요. 아이들이 학습한 480개에서 520개 사이의 단어에서 해당 단어들의 의미를 물어보는데 특히 다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흔히 알고 있는 뜻보다는 그 2차, 3차의 뜻의 영영풀이를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assume은 아이들한테 assume이라는 단어 뜻을 물어보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이 가정하다인데요. 이 문맥에서는 그리고 워드마스터 교재에는 어떠어떠한 책임 등을 떠맡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뒤에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영영풀이만 준 것이 아니라 지문까지 같이 준 이유는 이 단어는 가정하다라는 뜻도 있고 무엇을 떠맡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둘 중에 지문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된 영영풀이를 찾으렴. 근데 뒤에 responsibility가 있으니까 떠맡다라는 뜻이겠지. 밑으로 내려와서 봤을 때 가정하다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요 영영풀이가 떠맡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맞는 거야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워드마스터를 암기할 때에도 대표 의미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어의 뜻을 다 암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영영풀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문맥상 올바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아이들이 학습한 워드마스터에서 암기했을 어휘들, 여기서 카운트라든지 confidential이라든지 amount라고 하는 단어들 제대로 쓰였는지, 즉 워드마스터에서 암기한 단어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전체 문장의 해석법이나 혹은 이 문장 속에서 적절하게 해당 단어가 쓰였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주는 경우에는 워드마스터에 있는 예문을 그대로 갖다 주는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워드마스터에 있는 예문을 그대로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지문을 아이들이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지문을 주되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보기 속에서 제시를 해주고 이 중에서 들어가지 않을 단어 하나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워드마스터 속 어휘들의 뜻을 알고 있다면 사실 추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워드마스터를 끝까지 제대로 잘 외웠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마스터 문제 특징을 보시면은 영영풀이와 예문 활용과 지문형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시험 범위, 그 다음에 문항수, 시험 시간을 한번 살펴보셨고 지문의 특징, 문제의 특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 지문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요구가 되느냐? 첫 번째는 부족한 시간 속에서 빠르게 정답을 찾아내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와 정확성이 겸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변형 지문에 제대로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응용력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 능력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독해력, 독해 문제풀이력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 능력입니다. 요거는 해당 유형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접근하는지, 시그니처 문제 유형만을 잘 풀어내는 문제풀이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요약문, 주제문, 어법에 맞는 문장 영장 능력, 즉 영장력을 물어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어휘 능력, 즉 워드마스터를 제대로 외웠니?를 물어보는 암기력까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50분 안에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하고 어느 하나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문제를 다 못 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고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아이가 경기고 1학년 학생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받고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1번과 6번 중에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수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빠르게 보완 가능한 영역을 찾아서 그 부분을 빠르게 보완하고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다가 다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 가능한 영역을 빠르게 찾고 그 부분만 보완하는 것이 아이들의 점수가 오르고 등급이 오르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수업의 예시라고 제가 작성을 해왔는데 1번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동형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어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합니다. 저러한 것들을 많이 주는 수업을 찾아서 아이가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변형 지문에 대한 대처입니다. 요것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재진술 지문을 따로 또 한 번 던져주거나 아니면 반드시 동의어를 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동의어까지 챙겨주는지 혹은 재진술 지문, 중요 표현들을 껍데기만 살짝 바꾸지만 의미는 동일한 그러한 표현들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자료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이 기본형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숙제로 다 제공이 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성실하게 잘 해올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수업을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시그니처 유형 문제풀이 능력입니다. 요것은 OX 오답 속어법, 제가 개발한 문제풀이법인데 OX 오답 속어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정답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간도 단축하고 정답의 정확성도 끌어올리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문제풀이를 해서 약점이라면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은 요약문, 주제문, 어법에 맞는 문장 영작 능력인데 이것은 요약문과 주제문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암기만 하면 해결이 되지? 제가 뒤에서 적중된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왜 암기만 해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다음은 어휘 능력입니다. 워드마스터를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 출제 유형에 맞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보완할 수 있는 수업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3이에요. 예비 경기고 1학년입니다. 그래서 경기고를 보내고 싶으시거나 경기고에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지금 당장은 1번과 4번에 대한 대비는 솔직히 아직 경기고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할 필요는 없고 내신 대비 기간에 준비해도 충분하고요. 지금은 변형 지문에 대한 대처, 수능 모의고사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 능력, 그 다음에 영작력, 어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 수준에 대한 어휘, 독해, 영작에 대한 선제적 학습이 필수입니다. 이걸 미리 해두시면 아이들과 경기고에 진학을 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빠르게 문제 푸는 연습하고요. 그다음에 시그니처 유형만 연습하면은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직 중3이다. 그러면 저러한 것들, 고등수준 어휘, 독해, 영작을 마스터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로 아이들을 잘 대비시켰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 학교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원자와 관련된 지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문은 내용일치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 지문은 내용일치로 꼭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잘 대비해보자 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동형 모의고사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통해서 문제로 출제하거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그 다음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용일치와 관련된 문제로 풀렸던 지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반복 숙달을 하고 가서 저 문제를 또 잘 맞춰온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도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아이들한테 이 부분 밑줄 긋고 물어볼 것 같아. 우리 한번 연습하자. 쌤이 문제로도 만들어줄게. 라고 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것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해서 응용으로 아이들 문제 풀리고 보냈고,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심화로, 왜냐면 우리 경기고 시그니처가 짝지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비시켰는데 마찬가지로 적중을 해서 나왔고요. 다음은 서술형 영작입니다. 제가 앞에서 요약문이나 주제문을 암기하고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부분이고요. 지문에 대한 요약문에 대한 정답이 Just as sound needs a hearer, a scientific paper needs to be published and understood. 소리가 듣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과학 논문도 출판되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 완벽하게 위의 지문을 잘 요약한 요약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 주는 자료 속에서 분석본으로 어휘랑 내용 분석, 주제 요약입니다. 그 요약본을 조금 확대시켜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요약본을 보시면 Just as sound requires a hearer, a scientific experiment successfully published and
fully understood라고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이 좀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정답 표현이랑 굉장히 흡사하죠. Just as sound needs a hearer, just as sound requires a hearer. 이 정도만 암기하고 갔어도 충분히 윗부분에 대한 요약문을 작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도 한번 보시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정답과 제가 아이들한테 준 자료 속의 주제 The superior occurrence of unconscious intuition over deliberative reasoning입니다. 굉장히 흡사하죠.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갔으면 아이들이 충분히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주제나 요약을 암기해두면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단축하고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경기고 1학년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경기고 1학년 영어는 학생들에게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는 힘, 변형 표현에 대처하는 능력, 그 다음에 시그니처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 스킬, 다음 요약문 빈칸에 대한 영장력, 그 다음에 워드마스터에 대한 암기력과 응용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고 1학년 학생이라면 이미 시험 대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경기고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시험에 딱 철저하게 맞춰서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약점 보완을 통해 점수와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수업이 필요하고요. 혹은 예비 경기고 1학년 학생인 현 중학교 3학년이라면 미리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와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형 독해 문제풀이와 기본적인 서술형 영작 연습을 하고 올라오면 너무나 좋습니다. 미리 대비되어 있는 친구와 대비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의 시험 점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극복하는 데에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시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기고 1학년 영어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앞으로도 경기고 영어에 대해서 다채로운 컨텐츠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단어나 워드마스터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필요한 것들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컨텐츠들을 찍어서 한번 올려볼 계획입니다. 필요하시면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관리와 자료의 신 경기고 영어 내시는 대치동 신동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